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1499년 명홍지 12년 함경남도 절도사 권중계가 치게하기를 해산진 수와 12월이 지점에 있는 이동에 적 30여기가 침입하여 노략질하고 또 200여기가 강을 건너와서 둔치함으로 첨사 박문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요격하여 약탈을 당한 소 5마리와 남녀 8, 9를 탈환하고 적 1급을 베고 정마, 내필과 궁시, 기구를 노획하였으며 아군은 전사자 2명, 포로된 남녀가 7명, 오마가 6필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저적이 누차 침범하여 살로가 이와 같으니 좀 도둑이라 하여 소홀히 했어야 되겠는가. 살로된 수와 싸우다 비상된 자를 누게 하면 이미 100여 명이 넘으니 한쪽의 지역이 장차 공허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당한 치욕이 이미 많으므로 마땅히 대거하여 시위해야 하겠으나 명륜에 대거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니 진실로 경솔히 거행할 수 없다. 성정훈의 뜻은 어떠한가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필상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함경남도에 절도사를 설치하여 북청에 병영을 설치하고 가족을 인사하여 진에 머물게 하고 북도의 절도사로 더불어 각기 기각의 세가 되도록 하면 다만 삼수 갑산의 방어를 위한 일뿐만 아니오라. 깊은 계책과 먼 생각이 계셨던 것이온데 지금 이승근의 계에는 병령을 갑산으로 이전하여 솔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병사를 혁파해야 한다 하니 그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만호의 주제와 같으므로 세조께서 설립하신 본의가 아니오며 이러한 일은 관계가 매우 중하므로 일체 성산에 따르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를 좇았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종사관 유순정이 배산의 적을 염탐하는 계획을 아뢰니 의논하게 하다. 유순정이 치게 하기를 신이 창성부에 당도하여 강효복을 불러 배산의 적에 관한 일을 물었더니 강효복이 말하기를 지난 신해년 9월 금운께에 강효복이 지어변을 등 20여인과 더불어 깊이 들어가서 채탐하였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오나 사시에 강을 건너 운두동을 경유하여 홍단평으로 들어가서 유숙하였는데 홍단평은 창성에서 60리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평명의 서쪽을 향하여 70여쯤 가니 지명이 근라이현이라 이었습니다. 본래 알고 있던 중국인 최민 등 5인을 만나 그대로 같이 유숙하면서 저기 사는 곳을 상세히 물었더니 최민이 말하기를 애양보로부터 북쪽으로 2일 2일장을 가면 대소의 배산이 있는데 처음에는 적 3구와 양산 사이에 와서 살다가 그 후에 또 6가구가 6가구가 와서 사는데 자산이 부유하고 한 가구의 인구수는 20에서 30에 달하며 사미의 야인으로 더불어 연결하여 도둑질을 하므로 너희 나라 수와 각진에서 도둑을 당하는 것이 모두 이 적이 한 짓이다. 이 적이 사는 곳에서 너희 나라 창성까지 거리는 3, 4일 길이 되고 포주강의 야인이 사는 곳까지는 1일 길이 되니 만약 입정을 한다면 저 적이 미처 서로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하므로 강효복이 말하기를 너가 적의 사는 곳을 지시하여 주겠는가 하니 최민이 말하기를 지시하여 주겠다 하고 강효복 등을 인솔하여 반일 길을 가다가 말하기를 이 지명은 고가은동이다. 이로 말미암아 서북쪽을 향하여 60리를 가면 한 동리가 있는데 이름을 마상현동이라 하고 또 40리쯤 가면 들이 있는데 이는 임질이라 하며 또 90리를 가면 배산의 적이 사는 곳이 보일 터이니 너가 이 길로 말미암아 찾아가라 하므로 강효복 등이 이 지시에 의하여 들어가서 마상향 밑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어 유숙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출발하여 사시 말에 임지리에 도착하여 개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저 적들이 넘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서 엿보았더니 적 60여 명이 혹은 말을 타고 혹은 도보로 소 20두를 그물을 신고 사냥을 나오는데 들길이 꽉 찼었습니다.
강효북 등은 양식이 다 되고 길이 막혀 더 전진할 수 없으므로 드디어 처음에 들어갔던 길을 버리고 다른 지름길을 찾아 돌아오는데 이경 말에 한 벌판에 도착하여 유수관이 여기는 시경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발하여 유시의 장성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임지리로부터 시경평까지는 120리쯤이고 시경평으로부터 장성부까지는 60여리이며 만약 홍단로를 거쳐서 임지리로 가려면 도로가 우원하고도 건라이현 이상은 수목이 울창하고 냇물이 굽이 돌아 있으나 높고 험하여 행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시경평의 길을 거쳐 임지리로 간다면 길이 가깝지만 수목의 울창함은 건라이현과 같고 또한 높고 험한 곳도 없으니 만약 군대를 쓰려면 이 길을 거쳐서 입정하는 편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으며 신이 또 지여변 등 식구인 등에게 물으니 그 말하는 바가 강효봉과 같으므로 신이 절도사 이조양과 더불어 의논하여 다시 사람을 보내 상세히 채탐하려고 강효복 등 20여 명을 모집하여 들어가도록 하였더니 강효복 등이 말하기를 지금 물이 벌창하고 풀이 우거져 있으므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또 지금 저 적들이 강변이 흩어져 있으므로 만약 우리들의 종적을 보게 되면 반드시 추적하여 잡을 것이다. 8월 보름 후에는 물이 마르고 풀도 마르고 나무잎이 떨어지면 종족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또 모름지기 이때를 기다려 채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니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한치영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유순정의 아랫발을 보건대 강효복 등이 말하였다는 배산의 적의 소굴로과 도로는 그 당시에는 채탐하기 어려웠으며 비록 가서 정탐하였다 할지라도 입정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는 뜻은 신등은 오히려 해득할 수 없는 일이오니 전에 이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배산에 관한 일은 전일 의논할 때 신은 다른 연고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순정의 아랫말을 보고 오히려 강효복의 말을 들으니 이 영산의 말과 같지 않으며 또 강효복의 말에는 비록 고상과 절벽은 없을지라도 그 길이 다만 말 한 필이 통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하니 그렇다면 대균의 횡행할 땅이 아님이 명백하오며 그 부락의 다수에 있어서는 다만 초면에 은신하여 멀리서 바라만 보았을 뿐 그 산천의 원근을 편답하면서 역력히 헤아려 본 것도 아닌데 어찌 다만 60가뿐임을 알겠습니까? 그 부인들이 사냥할 때 우마에 그물을 싣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사는 곳이 멀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였으나 군중이 모여서 사냥하면 원근을 불개하고 사냥 재구를 실어야 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들이 사는 곳이 가깝다고 기필하겠습니까? 무릇 정벌은 대사인지라 옛사람이 이를 신중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을 믿는 자는 교병이라 하고 분노로 인하는 자는 분병이라 하였는데 지금 야인의 좀도둑질한 죄로서 군사를 일으키고 군정을 움직임은 교분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전자에 국정할 때 상밑의 야인으로서 저들과 왕래하던 자가 길을 인도하여 행하였고 또 김장손으로 하여금 원근을 채탐하게 하였으므로 모두가 반드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군사도 많았는데 지금 강효복의 말만으로서 경솔이 거행하여 백성을 괴롭히면 신은 전일 북정의 화가 오늘에도 있을까 염려하옵니다. 제왕의 도는 관인하온지라 저들의 죄를 너그러 용서하였고 우리 백성을 인해하는 그 요점은 참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익극균 이계동 여자신 권근 이감은 의논되리기를 지금 유순정의 아랫발을 보고 강효복의 말을 들으니 이 영산의 아랫바와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의 원근과 저들이 살고 있는 곳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저들이 바야흐로 사냥할 때 많은 사람이 산과 들을 덮음에리까 지금 채탐하다가 만일 사로잡힌다면 사기가 누설될 듯 하오니 우선 정지하고 명년을 기다려 대거하도록 함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변종인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유순정의 아랫말을 보건대 배산의 적의 거처를 채탐하기 어렵고 금년의 입정은 온당치 못하다 하니 명년 대거할 때에 아울러 정벌하도록 함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유순정의 아랫말을 보건대 만약 중국인의 말한 바와 같다면 배산의 적은 다만 9구가 있을 따름이니 어찌 9구 때문에 거병하여 입정하겠습니까? 하물며 강호벽 효복 등의 말한 바는 전일 이 영산의 아랫바와는 각각 다르고
그 도로의 원건 및 수하에 침노한 도적이 모두 이적이라는 말도 적시를 하다 할 수 없사오며 지금 또 저들이 사냥으로 인하여 온 들판을 덮어 사람을 보내어 채탐할 수 없다 하니 저들이 계한 바에 의하여 내년에 대거 입정하도록 함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성전의 의논을 좇았다. 연필상 어세겸 정문영 한층 이극견이 의논드리기를 해산 첨사 박문조는 평안도에서 보고한 사변을 먼저 알았을 터이므로 마땅히 적의 침범이 가능한 것을 미리 방비하여 적변을 기다렸어야 할 것인데 기회를 타서 섬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중계의 아랫발을 보건대 박문조는 적과 더불어 상전하에 사로잡아간 우리나라의 남녀 8명과 소 5뜰을 탈환하고 적 2급을 베고 또 정마 4필을 탈취 1필을 사살하고 아울러 적이 갖고 있던 의복과 잔물을 탈취하였으나 그 필요된 사람은 늙은 남녀 4명, 남녀 3명, 피살된 사람은 늙은 남자 1명, 말 2필, 소 4두입니다. 이로써 계산하면 박문조가 빼앗고 죽인 사람과 가축은 20이요 포로와 살해를 당한 사람과 가축은 15이니 해도로 하여금 그 공과를 분간 마련하여 계문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변종인 이계동 여자신 권건 신부 이감원 의논드리기를 박문조는 변경의 방법을 삼가지 아니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히도록 하였으니 진실로 유죄한 것이오나 그 격전을 하여 적을 참하고 사람과 가축을 탈환한 공은 거기에 상당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말한 바를 다 믿을 수 없으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포로된 인구수와 추측된 경우를 상세히 공문하여 계문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을 좇았다. 윤필상 어세금 한치영 이극균이 의논드리기를 엄연창에 변종인의 계한 바에 의하면 도면으로 표시하여 올린 지역에 우선 토보 만호를 설치하여 건지에 사는 인민을 모두 입주시켜 겨울을 지내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강요에 있는 성모루와 간파 등지의 적의 요예처에 농부를 설치하여 각각 군사 50명을 주어 멀리 나가서 적정을 채탐하고 농작을 수호하도록 하며 백성들이 생업을 잃지 않고 예전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엄연창의 군민은 모두 삼수의 군졸인데 어면의 백성들이 만호에 의지하고 삼수에 영솔되지 않으니 삼수 또한 허합니다. 지금 관찰사 이승근이 도내 도안 땅성 두 군부의 만호를 혁파하고 그 군주로서 어면의 방위에 편입시키고자 하니 그 뜻은 타당한 듯하오나 조종조위에서 설치한 노릇 지금 경의하게 혁파할 수 없으므로 절도사와 관찰사로 하여금 삼수에 부방하는 군인이 얼마면 족하며 어면에 부방하는 군인이 얼마면 족하며 입주하는 사람은 몇 호며 왕래하면서 부방하는 사람은 몇 호로 하며 군민의 출처를 같이 의논할 시기에 미처 계문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이계동 여자신 권근 이감은 의논드리기를 어면 간파 성무로 군부를 설치하는 일에 대하여는 기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고 또 어면에는 만호를 간파 성무로에는 권관을 배치하여 방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니 마땅히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성기의 대소와 배치할 군인의 수호와 군인의 출처를 상의하여 아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광야에 기름진 토지를 헛되이 버릴 수 없다 하여 강을 건너가서 경작하게 하였다가 만약 적변이 있으면 미처 구하지 못할 형편이므로 설사 강 외에 군부를 구축하여 농민을 수호하게 할지라도 권관의 힘으로서 홀로 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강으로부터 그 밖에는 일체 경작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하옵니까 하니 이 계동의 언론을 좇았다. 일정은 하루길은 30리이니 즉 60리를 말한다. 양산은 대배산, 소배산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25일 gem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내관 안준경이 송이를 채취하기 위하여 경기 포천, 지평, 가평 등지로 내려가니 말을 주고 또 간사에게 하유하여 지공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29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순천보사 이거가 임기가 찼으므로 채직하여 호군에 임명하였다. 사신은 논하기를 이거는 젊었을 때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이름이 났으나 순천부사가 되어서는 전혀 청렴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사시는 사초를 쓰는 신하, 즉 염관의 검열, 사초를 쓴다는 뜻에서 이를 사신 또는 사관이라고 칭한다. 연산군 일기 34권 영산 5년 7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성지 권주가 아뢰기를 야인의 변경 침범은 없는 때가 없었으나 지금은 하루 동안의 변보가 2번씩이나 이르니 이때처럼 심한 적은 없었으므로 신은 실로 통보나옵니다. 옛날의 제왕은 도량이 한결같지 않아서 이를 도예에 두어 검수로 대접하여 개교하지 않은 이도 있고 군병을 정비하여 그 죄상을 정토하여 혁연한 노여움을 보인 이도 있었으니 만약 그를 도예에 둔다면 그뿐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혁연이 군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지금 의논 드리는 사람은 모두 금년은 정토할 수 없다 합니다. 신의 뜻으로는 명년에는 흉년이 들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일이오며 가사 명년에 풍년이 들어 정벌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명년 추동까지 그들의 절발이 그치지 않으면 욕을 받음이 막심한 일이므로 금년에는 마땅히 그 군병의 수를 감하여 날랜 병력으로 왕정하여 국위를 과시하여야 합니다. 비록 군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당초 원수들이 정벌을 의논할 때는 어찌 군자의 충족과 부족을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한데 반드시 처치할 일이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만 그 후에 군량의 부족으로 정지하기를 청하는 것은 만전의 계획입니다. 신은 백면 서생으로 어째 이런 일을 알겠습니까마는 신이 병방승지가 되어 병사의 출입에 관한 일을 관장하여 본래 이러한 계획을 품고 있었으므로 감히 상달치 않을 수 없사오며 반드시 신의 계획대로 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일 본원에 하문하실 때 신은 마침 부재 중이므로 미처 깨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금년에 정벌하지 않으려면 또한 마땅히 별도로 조치할 계획을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정문영 한층 이계동 여자신 권건 신부 등이 의논드리기를 근래 건주의 야인들이 누차 변경을 침범하여 스스로 천벌을 범함으로 마땅히 혁연이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가서 물어야 하지만 군사를 쓰면 대사이므로 반드시 사세를 살피고 헤아려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변에는 식량이 다 없어져서 대중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바야흐로 식량을 운반하여 명년의 대거를 도모하여야 하니 지금은 경솔히 분병을 출동할 수 없습니다. 만일 편사를 보내어 정벌하다가 혹 차질이 생긴다면 한갓 궁의를 손상할 뿐만 아니오라 더욱 저들이 경무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터이니 이것이 어찌 미세한 일이겠습니까? 제왕의 일은 마땅히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강하고 날랜 군병을 양성하여 길을 나누어 들어가서 바로 그들의 속으로 두드리면 비록 그 추류를 소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위험은 보일 것이니 우선 그 분노를 참아 명년을 기다림이 어떠합니까? 하고 이 극교는 마땅히 쳐야 한다는 말을 좌우하였으나 좌우에서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 홀로 의계하지 않고 아뢰기를 도원수 성전이 오늘 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같이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2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작년 김인후가 아뢰기를 지금 강말한 명령을 들었사오나 전년에 인농사가 부실하였고 그 중에는 전라도가 더욱 심함으로 관원을 보내어 구제하게 하였던 바 경상도 백성들도 또한 취식하였다 하옵니다. 이로써 헤아려 보면 경상도의 농사도 또한 부실하였던 것이며 또 금년의 벼농사도 아직 성숙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결과로도 알 수 없는 일이므로 마땅히 백성의 힘을 휴양하여 명년대사에 대비하도록 하여 가온데 멀리 외방군사까지 징집하여 크게 사열하여 먼저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니 불가한 일이 아니옵니까? 또 축성에 관한 일을 전라도 이외의 다른 도에는 우선 정지하도록 명령하시고는 다시 경상도 강원도 모두 축성하도록 하시니 장차 명년에 대병을 일으키려 하면 먼저 백성의 힘을 소모함이 가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축성에 관한 일은 다시 문의하여 결정짓고 당번 군사 및 서울에 있는 하번 군사를 강무하게 하고 외방의 군사는 징집을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2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구치곤을 한승부 오윤으로 임명하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2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호주의 천지하기를 침량 두군원 상위원회 수주 15필 세면포 10필 흑세마포 20필은 제용감에 수주 25필은 권례에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년 연산 5년 7월 2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성준이 아래기를 신은 병으로 집에 갔는데 지금은 병이 약간 자도가 있습니다. 자기 모든 재상들의 의논하는 바를 보건대 모두 금년은 군량이 부족하므로 장차 명년을 기다려 대거하여 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신등이 이미 논의한 뜻입니다만 신이 지금 다시 생각하옵건대 함경도 성 밑에 사는 야인은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서로 통함으로 우리나라의 일을 모르는 것이 없고 회령의 성 밑에 사는 야인은 저들이 침범하기 때문에 평안도로 피하여 사는데 두 곳은 족속이 연결되고 혹은 인척관계도 있는 처지이므로 모든 비밀을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축년 세종조에서 북정할 때는 무릇 대서의 변방사를 일체 봉함하여서 누설지 않았으므로 외인들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였는데 신등은 당초의 계획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명년의 대거는 저들이 반드시 미리 알고 있을 터이므로 비록 대거하여 토벌한다 할지라도 한 오랑캐도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한갓 욕만 당하게 되는 것이오나 금년에는 저들도 반드시 우리의 계책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처 설비도 없을 것이니 곧 본도 및 근처 군사를 동원해 불의에 습격하도록 함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정성은 유난히 내 생각과 합치하오. 그러나 금년에 고군으로 입장했다가 마치 벌집에 부딪혀 한두 마리의 성남벌을 만나면 무엇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과 같아 일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테니 내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요. 하며 성준이 아뢰기를 신이 이를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오나 서정에 대한 일은 이미 밀게하지 않았으므로 절대도 반드시 알고 있어 명년에 거사는 하나의 오랑캐도 보지 못하고 돌아올 듯하옵니다. 대저 군대를 일으키고 군정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사의 흉풍을 보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금년에 평양 황해 양돈이 약간 풍년이 들었으나 만약 명년에 풍년이 흉년이 들게 되면 비록 대거하려 할지라도 되겠습니까? 신의 뜻으로는 본도의 날랜 기병으로서 저들이 뜻하지 아니하는데 바로 두드리게 한다면 그의 뜻을 이룰 듯하옵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경의 뜻이 이와 같으니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파평본군 윤필상 좌의정 한수영 영중추원사 영중추구사 정문영 좌참전 홍기다리 아래기를 용병은 대사이므로 경솔히 거행할 수 없습니다. 명년의 대거는 국위가 이미 정하여졌는데 이제 만약 외로운 군대로서 입정한다면 혹 실리하여 더욱 침략할 마음을 나게 할까 염려되오니 1년을 기다려 군사를 선발 훈련하여 길을 나누어 토벌하면 그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홍기다른 또 아래기를 용병은 자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토벌하고 명년에 또 대거한다면 본도와 근도의 군사들이 휴식할 수 없게 되오니 명년을 기다려 한 번 더러 문제함이 어떠합니까? 아니 잔교하기라 서정에 관한 일은 나도 또한 깊이 염려하는 터이다. 이익억경과 성준이 금년의 입정에 관한 일을 반복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 따랐으나 경들의 말이 매우 옳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 시들이 사함할 수 없으면 법령에 드러나 있는데 최희가 권례에서 사함하였으니 당직 청운으로 하여금 승정색 김자원과 함께 감독하여 장 100을 때리고 해산진에 정비하여 고역에 부하고 따라서 마신 김원복, 황은손, 조처생은 결장 70하여 고신 2등을 삭탈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제하기를 정주 20일 마정포 10필을 권례에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절도사 이조양 함경남도절도사 권충계에게 하유하기를 조그만 추로들이 나의 덕을 생각지 않고 변경해서 도둑질을 하여 우리 백성의 사로잡힌 자가 많으므로 매양 변지의 보고가 도착하면 마음이 쓰라리고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문득 하유하여 면야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성보가 연속하며 그 살력을 당한 것이 더욱 심하니 어찌 예사로 여겨 앉아서 사기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래 변수에게 주의가 있어도 대부분은 관영하였으되 아직 한 사람도 감격 분려하여 전주를 속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먼저 신령하여 그 태만과 회의를 더하게 한 것이다.
지금부터 수비를 잘못하여 오랑캐의 장난이 있을 경우에는 중률로서 처단하여 용서치 아니할 테니 대수의 변리에게 알리라 하였다. 그렇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잘 길들이진 말 5피를 영광문 밖으로 끌고 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서정의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에 관한 이해를 의논하였다. 윤필상 어석겸 정문영 박근 변종인 이계동이 의논드리기를 금년은 경솔이 거행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 우리의 제거를 알고 멀리 옮겨서 피해버린다면 명년에 비록 대거한다 할지라도 한 오랑캐도 보지 못하고 한각 국위만 손상할 따름이니 어찌 이 역에 무위가 빛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신이 원수의 임무를 받았으므로 변경을 요리할 계책을 세움에 있어 깊이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정의 일을 지연하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옵니다. 신이 전일에 금년에는 본도 및 근도의 군사를 선발하여 두 길로 입정하게 하고 내년에는 각도의 병력을 대거하여 세 길로 나누어 공동 토벌하기를 청한 것은 건연 금년의 적변이 근대에 없었던 일이므로 상의가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래 사람으로서도 누가 통문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년 대거의 계책을 처음부터 신밀하게 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의 입으로 전파되었으니 비록 그 후에 신을 급성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다 할지라도 함경도 오진 백성들은 성 밑에 사는 야인들과 날로 상종하고 있으므로 말하는 사이에 어찌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신이 원수의 중대한 임무를 받아 무릇 설시에 관한 방비를 주의하라고 생각하였는데 망년된 생각으로는 저들이 내년에 우리를 대비할 터이니 우리는 금년에 불의에 들어가서 저들이 우리의 죄거를 생각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기회를 이용한다면 저들은 장차 미처 우리를 대비하지 못할 터이므로 우리에게 혹 이득이 있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신의 양년에 제거하자는 청도 이 때문입니다 하고 의세겸은 의논드리기를 신원 변방의 일에는 본래 익숙하지 못하므로 그 입공 시기의 지속과 이해를 감히 억적으로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입공하려는 계획은 저들의 뜻하지 않은 기회를 이용하여 기어이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왕자의 군사로서는 마땅히 만전을 주로 하여하는 것이며 편사로는 시위할 수 없으니 혹 차질이 있으면 한각 국위를 손상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명년의 거사를 비록 저들이 전해 듣는다 할지라도 어찌 그 소굴을 전부 비워버리고 살림에 숨어서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전자 여러 차례 입공할 때에 저들이 반드시 먼저 들었으되 투항하여 황성평에 살기를 청한 자도 있었으며 그 후 입정할 때 다 피하지 못하고 수로된 자도 잘못 만났으니 어찌 공이 없을까 근심하고 이득만을 추구하여 경솔이 움직이겠습니까? 하물며 이 불리는 비록 군사를 잘 쓰는 자라 할지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오니 명년을 기다려 대거하여 선멸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경들의 양론이 모두 유리한 듯하여 한편만 패할 수가 없고 나도 독단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여 귀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타 일의 이해는 미리 헤아릴 수 없지만 신이 원수의 책임을 맡아 변방의 일을 책임진 지 오래인데 지금 개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제갈 공명은 옛날의 명작입니다. 그러나 그 출사할 쯤에 말하기를 성패와 이도는 신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였으니 대적 병가의 이해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의 의논들이 말은 이러함에 불과합니다 하고 오세겸은 아뢰기를 성주는 원수의 임명을 받았으므로 그 말한 바가 오로지 이길 것을 주로 하고 있으니 만약 성준의 계책대로 입정한다면 그의 등리할 듯하오나 제왕의 거조는 항상 만전에 있는 것인데 어찌 요령을 엿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여러 마리 같으면 깊이 생각해서 하라 하였으니 다시 육조의 당상과 재상으로서 전일 의논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8월 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장령 김인우가 아뢰기를 조중희는 전일 영릉 참봉으로 있을 때 신중하지 못하게 득제하였고 그 후 익산 군수 형조 좌랑이 되어서는 대거
모두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는데 지금 성균관 직강에 임명하시니 현금이 들어온 사람이 장차 어떻게 유생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또 수령은 6개가 되어야 채직하는 것이 국가의 상법인데 진위 현령 권령은 기한이 만료되지도 않아 갑자기 경직에 승사하면 대전의 뜻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중에는 개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문신을 전쟁에 모아 책문을 짓도록 하고 이르기를 전번 융적의 하는 근래에 없었던 일이므로 문제하는 군사를 출동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개나 쥐와 같은 우리는 왕자로서는 개교할 것이 못되니 마땅히 변당 방비를 조심성 있게 해야 할 따름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경병을 보내어 그 소굴을 두드려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명년에 대거 출동하여 길을 나눠 입공하면 비록 참액은 많지 않을지라도 또한 좋게 무의를 과시할 수 있다니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려면 어느 것이 좋을는지 알 수 없다. 변방을 안정시켜 영원히 걱정이 없을 대책을 듣기 원한다 하였는데 주하랑 남곤이 수석을 차지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성준, 이계동 등이 아뢰기를 지금 종사관 고형산을 삼수로 보내어 어면, 간파, 성무로에 축성하도록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어면은 강내에 있으니 축성하지 않을 수 없사오나 간파, 성무로리는 거민이 30호에 불과한 데다가 또 강 외에 있으며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들이 모두 들에 나가 있으니 만약 적변을 만나게 되면 보존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양리의 거민들을 삼수 본진으로 옮겨야 하고 남도 군사로 하여금 또 이보에 수자리 살도록 하여 괴로움을 겹치게 함 불가한 일이오니 형산으로 하여금 이보의 설치에 대한 적당 여부를 다시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이를 좇았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이극동 이세자가 의논드리기를 금년 입정에 대한 편리 여부는 모든 의논에서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신이 감히 덧붙일 것은 아니오나 신이 듣자옵건대 모사가 중인을 따르면 천심에 합치한다 하였으니 공경대신이 모두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으면 어찌 한두 사람의 계획으로서 경솔히 대사를 거행하겠습니까? 세종조 개축년의 서정은 오늘날의 좀도둑질과 같지 않아서 거행한 것이요 세조 정해년과 성종 기해년의 서정은 모두 명령을 받았고 또한 부득이하여 한 일입니다. 하물며 세조의 신무하신 영단으로도 오히려 내치를 건실히하고 정부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으니 어찌 서방의 민병이 단약하기 때문에 그 민생을 휴양하고자 한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서계의 헌단이 허언을 망령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저들의 좀도둑질이 우리를 능멸하였으가 아니라 특히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니 힘써 중의를 따르시어 식량을 비축하고 정병을 양성하여 때를 기다려 출동함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박근, 백승질, 박안성, 유순, 신조는 언연드리기를 병가는 적을 축축함에 있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오늘의 형세로서 보면 저들이 자주 변경을 침범하여 인민을 살로 하였으니 스스로 거제가 크고 악이 극에 달하여 마땅히 문제하는 거사가 있을 줄 알고 설비하게 기다릴 것인데 지금 한계를 좇아 고군이 들어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 한갓 우리 백성만 수고로 빌 뿐이요 만일 차질이 있으면 수모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에 군사를 일으키고 명년에 또 대거하면 당도 한 사람은 분명히 지쳐서 싸움도 아니하고 스스로를 피폐해질 터이니 신의 뜻으로는 금년은 병사를 휴양하고 군량을 비축하며 변진을 단속하여 방비를 더욱 엄밀히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저들이 만약 이들과 보지 못하면 마땅히 스스로 그칠 것이며 만약 혹 개전치 않고 침범이 여전하다면 명년에 대의가 출동하여 개해년의 정벌에 의하여 형세를 크게 벌려 길을 나누어 들어간다면 스스로 고명하기에도 여가가 없을 것인데 감히 흉계를 내겠습니까? 제왕의 용병은 반드시 부득이한 후에 거행하고 그 예행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만전을 도모해야 하옵지 경솔하고 잦게 거동하여 작은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홍기달 성현은 의논드리기를 삼위의 이하에는 모두 우리의 적인데
지금 만약 경병이 깊이 들어가서 다만 한 곳을 공격한다면 모든 부락이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요지를 운과의 기로를 차단한다면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금년의 입정에는 평안 황해 양도의 병력을 써야 하고 명년의 대거에는 또한 이 병력을 사용치 않을 수 없으므로 해마다 원정하게 되면 그 형사가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터이니 어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본도의 군수도 또한 부족한데 비록 경병이 입정한다 할지라도 그 군병의 수가 반드시 7, 8천 명을 밑돌지 않을 터이니 그 양식과 비용이 어찌 적겠으며 명년에 대중을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소추 때문에 해마다 용병을 자주 했어야 되겠습니까? 원컨대 밀력을 축적하고 정병을 형성하여 명령을 기다려 길을 나누어 나아가서 일시에 아울러 공격하며 뜻을 이루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이세영은 최 한원, 김봉, 박원종, 이선은 은연들이기를 근래 서북의 변은 전국에 없었던 일이므로 거병하여 문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흔히 하는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그들이 뜻하지 않은 때를 이용하여 경병으로 출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편으로는 제왕의 군사는 마땅히 만전을 도모해야 하므로 지금은 경솔이 거행할 수 없다 하여 갑과 을부로 모든 의논이 강립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육로들이 인리는 부족하지만 간교는 유효하여 변경을 침범한 후로는 왕사가 조석간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다 하여 우리에 대한 준비가 더욱 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 경병을 보내어 한 길로 들어간다면 그 이불리는 신등이 감히 알 바가 아니거니와 위험을 쌓고 정병을 양성하여 명령을 기다려 대거하면 율이직직이장 해지기만 갖지 못하오니 이것이 왕자의 군사인 듯 하옵니다. 하니 전일 윤비상의 의논을 쫓았다. 유리직 직이장은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표현하는 말로서 유리직은 규칙적이고 정직하다는 것이고 직이장은 정직하고 씩씩하다는 뜻이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장령 김인우가 아래기를 이주의 관리에 대한 군문을 마치도록 하소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박정 안주 가산 등지에 큰 우박이 내려 벼농사가 다 상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계동에게 전교하기를 오는 12일에 전관에서 농작물을 관람하고 이어서 친히 범사냥을 하고자 하오하매 이계동이 아뢰기를 범은 험한 곳에 있으므로 친히 보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10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10일 정료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살사 송질이 치게 하기를 야인 70여인이 강계 주파진을 침범하여 그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어세겸 정문영 성준 변종희 이계동 여자친이 의논드리기를 명년에 대거 출동하기로 이미 정하였으니 지금 한 곳의 잠절 때문에 의논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곳이 비로되었다 하여 또한 노용을 바란다면 용병이 번거롭게 될 것이니 그 성님이 어느 때나 거치겠습니까? 영에서 처치하도록 하고 명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8월 10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성준이 아뢰기를 도첩이 없는 중이 많음을 신이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변 때에 이 노는 사람들을 사역하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또 군량을 운반함에서 경변사로 하여금 수량을 계산하여 내어주고 수량을 계산하여 거둬들이도록 하면 또한 배단이 있겠습니까? 병사에 관한 일은 마땅히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만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아침에 개정하였다가 저녁에 변경한다 할지라도 해롭지 않습니다. 전임은 용사입니다. 이와 같이 국경을 경계해야 할 때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중국으로 가는 부사로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들이 호령이 일치하지 않음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으려 한 것이나 사고는 반드시 거간한다고 기록할 것이니 이것이 만세에 전파되면 어떻게 변명하겠소?
옛말에 유여라는 이름을 붙이면 비록 효자 자손일지라도 백세토록 거칠 수 없다 하므로 대간의 말을 어기기를 중단하게 생각하였지만 대신의 말도 따르지 아니할 수 없어. 전임과 도첩이 없는 줌을 일으키는 이 일은 아랜대로 하게 하겠소. 하매 성준이 다시 아뢰기를 청컨대 지중추부사 이병정과 상호군 전임을 조전 절제사로 삼아 각각 군관 50인을 거느리고 수상과 수화를 나눠 수비하여 서로 방어하도록 하면 채통이 서로 유지되고 수비의 길이 완고해질 것입니다. 동지중추부사 김계정은 줄을 지어 집에 있으니 지금 만일 조방장에 보충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하면 반드시 임을 다 할 것입니다. 차출된 수령은 비록 해가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또한 자원하는 자를 보내되 모든 군직을 제수하여 처자를 부양하도록 함이었다 하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8월 13일 경자 첫번째 기사 재변으로 인하여 명령을 내려 구원하였다. 경상부사 조숙기가 상소하여 시사를 논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년 연산 5년 8월 14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장녀 김인후와 헌납 홍윤덕이 이조유 관리에 대한 공문을 필하여 치주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시독관 정광필이 아뢰기를 듣자옵건대 서강변에 어떤 여인이 쇠일을 불에 달구어 살을 지졌으되 근근히 죽지는 않고 말하기를 주인이 낙형한 소치다 하였다 하니 형벌을 사용하는 데는 비록 인군일지라도 이와 같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한명 아랫사람이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매우 참혹한 일이로다.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다. 낙형은 화형의 일종이다.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발라 불 위에 걸치고 그 기둥 위로 죄인을 건너가도록 하여 불에 떨어져 죽게 함을 포락이라 한다. 여기서 말한 낙형은 쇠끝을 불에 달구어 죄인의 피부를 지지는 형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사권 연산 5년 8월 15일 이민 첫번째 기사 선교하기를 금후 무릇 권례에서 내어보낸 명령의 이 일들은 날마다 빠짐없이 써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연산 5년 8월 16일 계명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여자를 포락한 일은 매우 참혹하다. 오늘이 비록 회묘의 기일이기는 하나 굳기는 아니니 준례대로 당직청에서 형신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연산 5년 8월 16일 계명 두번째 기사 장년 김인우가 아뢰기를 이조유 관리들이 그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중간에서 계달함으로 배국됨이 막심하니 취지하소서. 또 옛날에는 장상은 국가 안위에 관계된 후라야 기복하였는데 이제 권현령은 하나의 무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방시키기 위하여 또한 기복시키니 신은 상제가 이로부터 파괴될까 염려됩니다. 헬링이 비록 무죄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으니 기복하면 마땅치 못합니다. 송공소는 계승부 경력으로 삼으시니 계승은 고도이며 인민이 조밀하고 송사가 호반한데 송공성은 논필이 부족하므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수영 유속은 유품이 된 지 오래지 않은데 갑자기 판관이 승사하시니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에 관한 일은 판서가 외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버린 것이며 권현령에 대하여는 전례를 고찰하고 송공손에 대하여는 정성에게 물어보고 이수영과 유숙에 대해서는 이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사신은 논하기를 김인우는 바르고 충실하여 부화가 없는 사람으로 강허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조판서 신수건의 용사 농건을 통분히 여겨 경륜에서 바로 신수군의 방자한 정상을 배척하되 조금 더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었으며 또 성준을 상 앞서 면대하여 공격하니 성준과 신수군이 깊이 미워함으로 얼마 안 되어 정성 군수로 전보되었다 하였다. 아이고 그렇구나. 아휴.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17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가다 지사 홍기다리 아래기라. 조정조에서 행하던 일을 지금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감사와 수령이 배사하는 날에는 모두 인견함으로 천어를 듣게 되면 비록 비위를 행하고자 해도 감히 참아하겠습니까? 또 국가의 변화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나 이보다 더 심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 경비원사를 보내고 또 조방장과 조전 절제사를 보냈으니 그 비변책에는 유루가 없으나 한것 외비만을 엄하게 하는 것이 내 질을 겸전하게 한만 가지 못하니 원하옵건대 덕을 닦고 인재를 등용하시며 형부를 중도에 맞게 하시와 민풍과 사습을 도노하게 하소서. 신이 일찍이 속국조 보감을 찬술하다가 세조의 실록을 보았더니 효자와 절부에게는 상주고 부제와 불효에게는 벌주니 민풍과 사습이 절고 순우해졌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학교로서 서울에는 성균관과 사학이 있고 외방에는 향교가 있으니 그 양성하는 방도가 지극하지만 외방은 학교가 폐쇄되고 교수와 혼돈은 유명무실하며 감사와 수령들도 일이 많아 아주 단속하지 않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지평 권세형 정은 한세환이 아뢰기를 이조의 관리가 사정을 쓴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조 참판 이 집이 여기에 있으니 지금 하문하시면 천일 아래에 어찌 감히 그 실정을 숨기겠습니까? 세종조의 안승선은 하나의 만호를 잘못 인용하였는데도 오히려 먼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조의 사정을 쓴 영상이 심대한데 대관으로 하여금 그 시비를 모르게 하려 하시니 지금 놓쳐버리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지막 일은 신이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45 년산 5년 8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상소하여 이조가 서정을 쓴 주의를 논원이 정교하기를 차차 말을 하겠다 하였다. 사정인데 서정이라. 연산군 일기 349 년산 5년 8월 1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성공성이 만약 대간의 계한 바와 같이 결성에 모자란다면 개성은 고도이며 성사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모름지기 적당한 사람을 얻어야 가합니다 하고 세겜은 의논드리기를 성공서는 무가 출신으로서 이미 수령을 지냈고 경직에 2번이나 전보되었으니 경력의 직책에 불가함이 없을 듯하오나 대간이 문필이 부족하다 하니 이제 있어서는 신은 감히 억견으로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정문향은 의논드리기를 성공성은 무가 출신으로서 일찍이 수령을 지냈으나 성사의 처리에 능하고 능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간이 아린 바는 반드시 들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한지영은 의논드리기를 성공성에 능하고 능하지 않으면 신이 일찍이 알지 못하지만 대간이 논하는 바는 공론입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성공서는 문필이 부족하다 하면 계승부는 과연 성사가 번거로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간이 어찌 들은 바가 없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년산 5년 8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강목 후 환기를 강화했다. 강이 양부가 관을 두드려보고 목욕했다는 말에 이르자 참장관 최진이 아뢰기를 이는 인신이 굳이 간한 일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남의 임금으로서 말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며 동지사 성현이 아뢰기를 이는 마땅히 간해야 할 일이므로 그 말의 적절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지만 신하는 인군에게 본디 부드러운 소리로서 간해야 합니다. 양부의 말이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얘가 너그러이 용납하여 죄주지 않았으니 착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특징과 채수는 아뢰기를 옛날 인주가 간신을 죽인 자가 많았으나 지금 니에가 양부의 말을 너그러이 용납하였으니 이는 취할 만합니다. 대저 인군이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합니다. 하고 최진은 아뢰기를 말이 결절하지 않으면 청납되지 않기 때문에 양부의 말한 바가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대산 김경조는 아뢰기를 이조의 관리들은 그 잘못이 많습니다. 전일 백상린을 찰방으로서 제소한 것은 매우 외람된 일이었으나 끝내 국문하지 않았으니 상은이 지중함으로 마땅히 마음을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사정을 써서 관직을 제소하여 상피해야 할 자가 있는데 대간의 말에 의하면 수의한 후에야 국문하도록 명하시었다가 국문을 끝마치지도 않고 또 폐기하도록 하시고 매번 하교하시기를 다른 뜻이 없다 하시니
만약 군문을 허락지 않으시면 개차하소서 하고 최진은 아래기를 지난번 교화 파주 장단 등지에 내린 우박은 크기가 상수리 열매와 밤알만한 얼음덩이이므로 벼와 메밀이 모두 상하고 올해는 경기의 화곡이 성숙하지 않아 백성들의 간구가 막심한데 이제 만약 강무하여 8일에 그친다 이른다면 상체가 반드시 필요하실 것이며 군사와 군마다 휴식할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번상군사만을 쓴다 할지라도 20일의 식량을 준비하느라 전지를 파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강문은 대사인데 어찌 팔도가 풍년들기를 기다리며 또 어찌 반드시 아래에 권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년 산 5년 8월 2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2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상임원의 생황초 30필과 제용감의 면포 100필과 수주 50필을 권례에 드리라 하고 이어서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경등은 지용이 번거롭다 생각하지 말라. 원자를 시측하는 사람에게 사급하고자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권 연산 5년 8월 20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교하기를 형벌은 비록 인군일지라도 감히 남용하지 못하고 그 경중을 분별하여 주의해주는데 하며 밑에 있는 자이겠는가? 이제 이 경이 불로 그 여종을 지졌으니 그 죄가 어찌 장 80에 그치겠는가? 이와 같이 남용한 자에게는 죄줄 만한 고례가 없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권 연산 5년 8월 20일 정리 네 번째 기사 홍문관원에 명하여 사풍이 불미하다는 뜻으로서 논 1편과 배율 20원을 지어 올리도록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촉광이 비록 밝을지라도 어찌 능히 사방을 두루 비치겠는가 선비들의 풍습을 바로 논술하고 그 책임을 위에만 돌리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권 연산 5년 8월 20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이날 채수가 경연에 모시고 있으므로 아울러 제수를 하도록 명하였다. 채수가 즉석에서 제수라에 올림으로 승지들이 보기를 정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바로 성전내관에게 주었다. 어떤 사관이 엿보니 근래의 문사들이 지극히 비방하였는데 이목이 더욱 심하여 앞을 다투어 사모하여 본받는다 운운하고까지 하였다. 채수는 젊어서 문명이 있고 의논이 풍생하였으나 부하 무시를 하였다. 그가 상중에 있으면서도 또한 행금없고 항상 처향에 있어 언서가 평일하고 다름이 없으며 항상 내가에서 손을 대해 술을 마시고 고기를 잡아 회를 쳐서 손을 대접하였다. 그 삼가지 못하면 이와 같았다. 재상하고 관직을 제수받게 되었으는 누차 탄핵을 당하였으므로 항상 이를 말하는 사람에게 분을 품고 또 왕의 뜻을 맞추고자 하여 그 의논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그 벼슬길에 나오지 않은 것은 스스로 말한 바가 간사함을 알고 은폐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구나.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20일 경리 여섯 번째 기사 월산대군의 첩학씨에게 쌀과 콩 50석 정포 면포 300필을 사급하다. 연산군 일기 3사권 연산 5년 8월 2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승직 권주가 아래기라 이경의 죄는 신해년 대전을 고찰하옵건대 노비가 죄가 있어 무리하게 침략하였으나 죽음에 이르지 않은 자는 불응위에 대한 사리의 중한 율로서 논한다 하였으므로 그 죄가 여기서 그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속을 받지 말고 결장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2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년에 축성하는 일은 불가하다 하였으나 저 대간들은 모두 연수한 유생이므로 혹 원급을 살피지 못하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오늘 축성사 성준을 불러 그 가부를 물은 뒤에 홍문관원을 나누어 보내 가서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21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전한 한형윤 등이 논과 배율을 제술치 않고 아뢰기를
사습이 불미하다는 뜻으로서 이미 책제를 명하시고 지금 또 신등을 명소하시와 논과 배유를 제술하게 하십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한두 사람의 불미한 일 때문에 드디어 온 세상이 그렇다 하여 누차 저수를 명하시니 후인이 이를 본다면 반드시 조정에 불미한 풍습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신등은 듣자옵건대 한 사람이 크게 착하면 만방이 발라진다 하였으니 공경대부가 위에서 실천하면 사농 공상이 아래에서 이를 보고 감동할 것입니다. 지금 전교하시기를 그 불미한 뜻으로 논하는 데 있어 책임을 위에 돌리지 말라 하시니 신등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또 사습이 불미함을 문자로서 갑자기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포락형을 사용하는 자가 있으니 사습을 불미란 이러한 무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제술하도록 명하였으니 제술하지 않는다면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21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대사관 이균 집이 이점이 이조관리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21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축성 최철사 성준 이계동이 아뢰기를 성을 쌓아야 할 곳에 홍문관원으로 하여금 가서 살피가 한 후에 쌓으라 하셨는데 신등은 갈 필요가 없다 여깁니다. 지금 비록 간다 할지라도 다만 백성들이 호소하는 말만 듣고 올 뿐입니다. 동네에는 성이 비좁아 비록 병고가 있다 할지라도 백성을 다 수용할 수 없고 또 대마다와 더불어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강릉과 삼척은 지대가 대양의 해변이므로 옛날부터 도적의 소굴로 이끌어졌으니 이는 모두 신등이 일찍이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근래 세상이 태평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대관들은 혹 이 일이 급하지 않다 하오나 신현년 동정한 후로 외변이 끊어진 지 이미 이제 80여 년이 됩니다. 지금은 점차 국경의 틈이 생기는 처지인데 만약 그 무사함에 습관되어 미리 설비하지 않았다가 병고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그들이 경상감사가 아뢰기를 금년은 농사가 부실하다 하니 만약 참으로 신롱하였다면 마땅히 구왕의 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정지하고 명년에도 이와 같이 하고 또 매 명년에도 이와 같이 하여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는 동안에 갑자기 적변이 있으면 그를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건대 축성의 명을 정지하지 말으시고 불의의 환을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21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조화참찬 홍기다리 아뢰기를 홍문관이 사가 독사하는 인원을 근래 흉년 때문에 폐지하였으나 지금은 그 모든 폐지하던 일을 모두 이미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복구하도록 하소서. 또 성균관의 윤차 당상은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일의 긴중으로 인하여 또한 정지되었으나 지금은 실록의 일도 마치고 문신 당상은 한가하니 이조 예조 성균관의 당상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개선하여 다시 세우도록 하소서. 성균관의 사유 5번을 간택하여 차례대로 첨전시키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전일에 간택한 사유가 지금 모두 관리하 났으니 아울러 모두 개선하소서. 성균관의 관원에는 대개 경전에 밝은 자를 차출하므로 속문에 능한 자가 없으니 스스로 속문에 능하지 아니하면 유생의 제슬의 과차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청그대 속문에 능한 사람을 택자하소서. 성균관의 서책은 존경각에 보관하여 장관과 유생의 고유를 대비하게 함인데 근래 문무과의 강경 때에 모두 성균관의 서책을 실어와서 오손이 많게 되면 심히 온당치 못하니 지금부터 무릇 강사할 때는 청컨대 교서관에 관장하는 문무루의 서책을 가져다가 쓰도록 하소서 하고 소학일지를 올리면서 이를 간행하여 그 전파를 넓히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일체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8월 2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강목을 강하다가 위주 예가 교우에 묻기를 사마공의 충정을 사직의 신하라고 하겠는가 하니 교우가 아뢰기를 조정의 명망은 있으나 사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대목에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사직신이라고 하겠는가 하며 지사 홍기다리 아뢰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사직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서 낙을 삼는 자다 하였으니
대개 나라를 위하여 집을 잊어버리고 그 중성이 사직에 있으면 사직신이라 합니다 하였다. 장령 이윤이 아뢰기를 이조 관리는 정상이 명백하니 재임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다른 뜻이 없으니 지죄할 수 없다. 선일경련에서 대신에게 물었으니 다 이조가 그러다고 하지 않았고 함정 부원군도 대신으로 한번 오명을 쓰면 종신토록 면치 못한다 하였으니 이 말이 옳다 하고 이어서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오 하매 영사 성준이 아뢰기를 신은 대간의 말한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도목정사 후에 망당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니 성준이 아뢰기를 이런 매우 경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깊이 논할 것입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은 이조가 그 망초를 보내지 않고 중간에서 밀게 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전권 자자하고자 한 계획이라 하여 이로써 말한 것이요 하며 성준이 아뢰기를 이조가 진실로 잘못하였지만 대간도 또한 반드시 깊이 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우리 국가는 강토가 작고 자산도 또한 적으므로 모른지기 전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용하지 않으면 비록 천하처럼 큰 것이라 할지라도 괴갈이 되지 않는 것이 드뭅니다. 성중조의 종친이 번성하여 그 수가 500에 달하였으나 그 상사를 분명히 하여 남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옛날 한 소우는 비록 떨어진 바지 하나 따위의 하찮은 물건이지라도 오히려 참아버리지 못하였으니 인군으로서는 전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전용해야 한다는 말은 과연 옳소. 그러나 공중의 사용을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조정조로부터 또한 용처를 말하지 않았소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대간이 말한 전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상산한 물건을 비록 일일이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한 남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부함이 지극하지만 만약 전용하지 않으면 정년의 저축이 일조에 고갈됩니다. 옛날 열국이 번쟁할 때 한 고조는 봉적 중에서 일어났으므로 그 축적한 것이 거의 없었으나 문제가 곰곰하고 전략하며 수십 년이 안 되어 국용이 충일하고 태창의 곡식이 묵고 묵어 부패하여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궁벽 동무로 마침내 해내가 텅 비게 되었으니 전용과 사치에 대한 그 성과의 차이가 이와 같이 빠른 것입니다. 하고 흥비단은 아뢰기를 전조의 말기에 전용하지 않았고 또 중국 사신이 번가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 재물이 탕진되고 차대에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니 지금은 비록 불실하다 할지라도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경련에 관한 일은 신이 전일에 이미 서게 하였고 신이 보건대 세종께서 학문의 뜻을 돈독히 하시어 강목 읽기를 시작하면 100번에 이르시고 세종께서도 또한 강목과 추화전을 100번씩 읽으셨다 하니 이 두 조종은 잠재에 계신 지 오래였으므로 그 학력의 연마를 이와 같이 하셨거니와 지금 전하께서는 만개의 번거로움으로 비록 이와 같이 하실 수는 없을지라도 경련에 부지런히 납시어야 하는데 근래 폐지하신 지 오래고 지금 또 훈석을 못하도록 명하시니 신등은 불가답게 여깁니다. 참건대 조강의 수업한 바를 또한 주강에서 다시 읽으시고 또 때때로 읽으시면 비록 많이 읽지 않으실지라도 또한 쉽게 익혀질 것입니다. 신이 성균관 지사로 있을 때 유생의 주역 읽는 것에 이미 성법이 있었으며 또 강경할 때의 분수를 더 주어 그 권장하는 바가 지극하였으나 그 사유된 자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유생들이겠습니까? 대저 주역이란 이수의 근원이며 경세의 최상의 사책이니 어찌 업신여겨 버려두고 읽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또 얘기는 제도의 기본이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생들이 혹 과거에 강함은 있어도 또한 전편을 읽지 않고 표략하여 읽으며 지금 문신들은 모두 전 경서를 공부하였으나 벼슬살이 하느라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하니 참컨대 홍문관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읽도록 하되 얘기도 전 경서의 예와 같이 함이 가합니다. 홍문관은 즉 옛날의 지편전으로 사물을 보는 노고는 없고 오로지 문헌을 업으로 합니다. 신은 듣자하건대 세종대의 지편전의 선비들은 매일 읽지 사진하기를 잃어보는 벼슬아치와 다름이 없다록 하고 혹은 독서 혹은 재수로 우유 함령하여 사기를 배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문관 선비들이 경련에 번을 드는 이 외에 모두 사진하지 않고 혹은 관중에서 독서하거나 재수를 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홍문관은 금내에 밀근하니 참건대 시시로 살펴서 그 근태를 상고하도록 하면 그 권장하는 방도에 있어서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우유, 함령은 한가롭게 지내면서 학문을 연마합니다.